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의 장르는 탐정 추리 만화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만화에 사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만화의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가끔 나오는 일상 에피소드라던가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들을 보면 사람이 매일 최소 한 명씩 죽어가는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만화 자체가 좀 밝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탐정단의 순수함이라던가 결국 범인에게 승리하는 코난,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순해진 그림체 덕분에 코난의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의 분위기가 밝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인물들의 서사를 보면 그냥 마냥 밝은 캐릭터는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코난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 비극적인 삶을 사는 캐릭터를 알아보고 그 캐릭터의 삶이 왜 비극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바로 하이바라 아이, 한국어로는 홍장미란 캐릭터입니다.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미의 인생은 처음부터 평범함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부모님이 이미 검은 조직에 있을 때 태어났고 그들 밑에서 평생 연구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만에 하나 조직이 장미를 학교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장미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장미가 아이들이랑 친해졌다가 조직에 대한 걸 발설해버리면 처리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귀찮을 테니 학교에서 누구랑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감시를 했을 테고,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조직의 간섭 때문에 장미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불가능했을 거고 친구도 사귀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당연하겠지만 연애 또한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장래희망 같은 걸 조사할 때면 자신에게 미래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혼자 쓸쓸했을 겁니다. 이렇듯 장미는 조직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 평범함이란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장미가 조직을 빠져나와 남도인을 만나고 탐정단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라던가 캠핑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조직에 의해 가족 전원이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미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조직이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 밑에서 연구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장미와 장미의 언니인 안재희는 꽤 오랫동안 조직을 위해 일을 해줬고, 어느 날 안재희는 이 조직에서 장미와 함께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에게 10억엔이란 금액을 구해오면 안재희와 장미를 조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억엔이란 돈을 구해왔지만 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재희를 죽여버렸죠. 장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조직을 위해 헌신했지만 조직은 헌신한 장미를 비웃듯이 장미의 가족들을 전부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을 잃은 장미는 돌아갈 곳이 사라져버렸고 조직을 배신한 뒤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진짜 집을 찾아내게 된 거였죠. 만약 조금만 더 장미가 코난과 박사님을 일찍 만났다면 그녀의 인생이 조금 덜 비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세 번째 이유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거의 10년 넘게 소속되어 있던 조직에서 나온 뒤 박사님과 코난이란 귀인을 만나 전에 없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조직의 공포를 알고 있고 조직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과 워커가 장미의 흔적을 쫓아서 장미를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고 최근까지도 장미를 사로잡기 위해 법원과 베르무트가 협력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장미는 꾸준히 조직에게 노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장미를 보면 항상 언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만약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죽어야겠다 라는 좀 초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난과 박사님이 장미를 잘 보살펴준 덕분에 평범함을 되찾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마 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네 번째 이유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미는 코난을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난이 장미한테 유죄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미가 안 좋아할 수가 없던 거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장미는 인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심지어는 장미 본인이 그 사람의 사랑을 이루어지게끔 도움을 줬었습니다. 아마 장미가 마음만 먹었다면 코난한테 아포톡신 해독제를 주지 않고 코난과 미라니의 사이가 멀어지길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첫사랑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자 그냥 해독제를 준 걸 보면 참 장미가 착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다섯 번째 이유는 코난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미가 코난을 좋아하고 코난도 장미를 좋아해서 둘이 이어지게 된다면 코난은 공안경찰과 FBI, CIA 등등 여러 조직들을 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위협을 딱히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있지만 어지간한 평범한 사람들은 저런 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미가 어떤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둘이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된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연인도 검은 조직에게 위협당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되는 거죠. 아마 장미는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표현을 안 할 거고, 만약 그 상대방이 먼저 장미에게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도 장미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장미는 검은 조직이 완전히 소탕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사랑을 시작도 못 해볼 텐데 참 슬픈 처지인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6번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장미는 검은 조직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아포톡신 4869란 약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장미는 그 약을 독약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만들었는데 조직은 그 약을 사람을 죽이는 독약의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장미는 의도치 않게 살인을 도와준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약을 먹이며 사람을 죽인 건 아니긴 했지만 아마 그 독약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7번째 이유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미가 아포톡신 4869라는 독약을 만듦으로써 사람을 죽이는데 도움을 준 공범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장미가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미는 조직의 강요로 인해 알약을 만들었고 평생을 조직을 위해 양념구만한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미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장미 역시 조직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미가 조직에 있으면서 독약을 만들며 조직의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일조한 악랄한 범죄자로 볼 게 뻔합니다. 장미 역시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알고 있을 거라 만약 조직의 악행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면 저들의 범행을 도운 자신이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8번째 이유는 원래 모습으로 안 돌아가는 게 더 나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미는 어려진 모습으로 살며 코난과 탐정단이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박사님이란 보호자도 생겼으며 미라니, 보라, 가영이 등등 또래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렇듯 장미는 어려지고 난 뒤 원래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장미가 아닌 원래 모습인 시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시호가 어떤 식으로 살았다는 게 나오진 않았지만 원작이라던가 에피소드 1 자가진 명탐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늘 조직에 있다가 가끔 자신의 언니인 안제이하고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호일 때는 친구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고독하기만 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일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고등학생 친구들과도 재회할 수 있고, 미라니와 보라 등 원래 친했던 아이들과 원래 일상을 되찾는 거지만 장미는 자신의 원래 몸으로 돌아간다면 장미였을 때 친했던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미라니와 보라나 가영이가 커진 장미의 모습에 바로 적응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장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코난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아파톡신 486호 해독제의 개발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만약 그 해독제가 완성된다면 나는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좀 슬프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8가지 정도가 장미의 인생이 비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들을 보면 장미의 모습이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좀 예전 같은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전엔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 냉정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코난과 박사님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좀 발랄해졌다 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내가 장미를 좋아한다면 그냥 지금 모습을 좋아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전 예전의 장미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미가 살짝 불안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발랄한 장미와 예전의 냉정한 장미 중에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